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Ein Bier, Helles, bitte. Yes. 이 첫 맥주 한 모금 정말 끝내줬습니다. 탁 트인 영국 정원의 신선한 공기, 맑게 갠 하늘, 그리고 따뜻한 햇살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최고의 한 잔이었어요. 사실 특별할 것 없는 맥주, 소시지, 감튀였는데 오늘은 그냥 이유 없이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영국 정원이 워낙 넓다 보니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잔디에 앉아 한참 쉬기도 하고 사람들 구경도 하면서 제대로 된 휴식 같은 휴식을 만끽했어요. 만약 날씨가 흐렸다면 이렇게까지 즐기진 못했을 것 같은데 2박 3일 일정 중 가장 완벽한 날을 골랐죠. 전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려 우산을 쓰고 다녔거든요. 위넨의 영국 정원, 독일어로 앵글리셔가르테는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공원 중 하나입니다. 보통 프랑스 파리의 튠르리 정원이나 런던의 하이드파크를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크기만 놓고 보면 영국 정원이 이보다 훨씬 큽니다. 심지어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보다도 더 넓어요. 이 공원은 1789년 바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해에 만들어졌습니다. 바이에른 공국의 재상이었던 카를 테오도르가 군사 훈련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려 했는데 이왕이면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한 거죠. 당시로선 상당히 혁신적인 발상이었어요. 조깅 코스만 해도 78km에 달한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세요. 말 그대로 공원 끝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공간이죠. 그래서인지 조깅을 즐기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공원 안에는 넓은 잔디밭과 울창한 숲, 연못, 쉼터,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곳에는 제가 영상 초반에 갔던 독일 전통 맥주 정원 비어가르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차이니저 투름, 중국의 탑입니다. 이곳은 1790년에 세워진 25m 높이의 목조탑으로 영국 정원의 랜드마크 중 하나죠. 탑 주변에는 7,000석 규모의 거대한 맥주 정원이 있어서 여름철이면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독일 맥주를 즐깁니다. 혹시 SNS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서핑을 즐기는 영상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곳 위넨 영국 정원입니다. 공원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슈바인바흐 강에서는 인공 파도가 생성되면서 도심 속 서핑이 가능해졌죠. 사실 원래 이곳은 서핑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1972년 위넨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강의 흐름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파도가 형성된 건데 1970년대 후반부터 용감한 서퍼들이 하나 둘씩 이곳에서 파도를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법이었지만 2010년부터 공식적으로 서핑이 허용되면서 위넨의 명소가 되었죠. 그래서 이곳은 서핑을 배우려는 사람들 그리고 이를 구경하는 관광객들로 늘 북적이는 곳입니다. 겨울이라 아쉽게도 서핑하는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매년 수많은 서퍼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강물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해서 최고의 서핑 명소로 손꼽히죠. 실제로 강 아래가 훤히 보일 정도로 맑았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시면 오데온 스플라츠역에서 하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 그 경로를 택했는데 오데온 광장과 영국 정원을 자연스럽게 묶어 코스를 짤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오데온 광장은 한때 바이에른 왕가의 주요 행사들이 열리던 곳으로 바로크 양식의 테아티너 교회와 펠트 헤르날레 같은 역사적인 건축물도 자리하고 있어요. 즉 오데온 광장에서 유럽풍의 화려한 건축물을 감상한 뒤 바로 영국 정원으로 들어가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코스가 완벽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지하철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런던이죠. 그리고 미국 뉴욕 지하철은 솔직히 청결함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런데 독일 미넨의 대중교통은 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넨의 지하철과 트램, 버스는 정말 깔끔하고 잘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쾌적했습니다. 특히 안전을 위한 설비도 잘 되어 있었는데 지하철 한 칸마다 CCTV가 무려 6대씩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덕분에 치안 걱정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런던 지하철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휴대폰 신호가 거의 잡히지 않지만 위넨 지하철에서는 인터넷과 통화가 잘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행 중 길을 찾거나 정보를
장소를 검색할 때 굉장히 편리했어요. 그리고 주요 역 지하에는 편의시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하철역에도 상점이 많지만 뮌헨은 그보다 더 발전한 느낌이었어요. 번화가에 위치한 역들은 마트, 베이커리, 레스토랑 등 다양한 가게가 있어서 이동 중에 간단히 식사나 장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뮌헨을 여행하면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한 것이 바로 대중교통 한 달권이었습니다. 이 티켓 한 장이면 독일 전역에서 지하철, 트램,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차도 포함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KTX 같은 초고속 열차는 제외되지만 예전에 그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같은 그런 기차는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티켓은 독일 철도청 DB 앱에서 58유로에 구매할 수 있으며 QR코드 형태로 핸드폰에 저장됩니다. 개찰구가 따로 없기 때문에 표를 꺼낼 필요 없이 그냥 타면 됩니다. 다만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검표원이 불시에 표검사를 하는데요. 저는 뮌헨에서 머무는 동안 한 번도 검사를 당하진 않았지만 만약 무임승차가 적발되면 벌금이 60유로 이상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정식으로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뮌헨의 대중교통은 노선이 직관적이고 이용이 쉬워서 저는 하루에도 7, 8번씩 지하철과 트램을 이용했어요. 노선도도 한눈에 보기 쉽고 정류장마다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전광판에 정확하게 표시되기 때문에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몇 번 타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특히 트램은 주요 관광지와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여행자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마치 서울의 버스처럼 도심 곳곳을 세밀하게 연결해주기 때문에 이동할 때 정말 유용했어요.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은 마리엔 광장의 신시청사입니다. 이름에 신이 들어가 있어서 최근에 지어진 건물 같지만 사실 1800년대 후반에 완공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도시처럼 신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보통 최근에 지어진 걸 의미하는데 여기선 150년 건물도 신이라고 부른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뮌헨을 걷다 보면 이렇게 역사가 깊은 건물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뮌헨 레지던츠 궁전은 무려 1385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 트라우엔 교회는 1488년에 완공되었죠. 비교하자면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았는데 이곳의 건물들은 그보다 훨씬 이전, 심지어 수백 년 전부터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 같다고 할까요?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역사적인 유적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뮌헨을 거닐다 보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호프브로이 하우스입니다. 16세기에 지어진 3층 건물로 독일 맥주 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비어홀 중 하나죠. 이곳은 바이에른 왕가가 직접 운영했던 왕실 맥주 양조장에서 시작되었어요. 원래는 귀족과 군대에게만 제공되던 맥주였지만 이후 대중에게 개방되면서 뮌헨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러야 하는 명소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리지널 맥주와 슈바인 학세를 주문했어요. 내부는 엄청나게 넓었고 평일 낮인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홀 안에서 전통 바이에른 음악을 연주하는데 저는 낮에 방문해서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신나게 맥주를 마시고 떠드는 모습만으로도 이곳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맛은 솔직히 제 입맛에는 그냥 그랬어요. 슈바인학세가 독일의 대표 음식이긴 하지만 지방이 많고 짭조름한 맛이라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삭한 껍질과 촉촉한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단순히 맛집이 아니라 뮌헨 비어홀 문화 자체를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거대한 목재 테이블에 낯선 사람들과 합석해서 맥주 한 잔 기울이며 분위기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이곳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다음엔 저녁에 와서 라이브 연주도 함께 즐겨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뮌헨을 방문하신다면 꼭 한 번쯤 들러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데온 광장을 딱 갔을 때 감성이 폭발했어요. 저는 15년 전에 이곳에 온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다니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거죠.
특히 오데온 광장에 갔었을 때는 15년 전에 내가 같은 장소에 있는 듯한 신기한 느낌도 들었어요. 마치 과거에 내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친구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진짜 즐기기만 했는데 지금의 나에 대해 오랜만에 정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심지어 사진 날짜를 보니 15년 전 같은 계절, 같은 날씨, 그리고 같은 3월이더라고요. 15년 만에 다시 찾은 뮌헨. 건물들은 그대로인데 저는 너무 많이 변해 있네요.